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늘 사랑받는 과일, 바로 사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사과는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과, 껍질째 먹어야 할까? 아니면 깎아서 먹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나이대에서는 혈당 관리, 대사 건강,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 예방이 삶의 큰 화두잖아요. 사과 껍질이 과연 우리 몸에 약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명확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나 40대 시절에는 사과 한 개를 껍질째든 깎아서든 그냥 들고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죠. 소화도 잘 되고 활동량이 많아서 사과 속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땐 사과 한 개를 먹고 나서도 몸이 가볍고 상쾌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사과 한 개를 먹어도 갑자기 혈당이 오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지어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과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대사가 변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분비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니 과당 같은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젊었을 때는 사과를 먹고 산책 한번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당분이 몸속에 쌓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거나 소화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미래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사과를 간식으로 먹는 습관이 쌓이면 10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대사 관련 지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나이대에서는 사과를 단순한 과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으로 인식해야 해요. 이 시간적 관점을 알면 사과를 먹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사과가 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인과적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죠. 사과의 껍질이 혈당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게요. 사과 속살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약 10에서 15% 들어있어요. 이 당분들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돼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런데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케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펙틴은 소장에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예를 들어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속살의 당분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케세틴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사과 껍질을 버리고 먹는 건 마치 사과의 건강 효과를 절반만 누리는 것과 같아요. 껍질에 담긴 펙틴과 케세틴이 없으면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이라는 두 가지 큰 혜택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혈당 관리와 심혈관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하잖아요.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이런 중요한 보호막을 하나 더 얻는 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무조건 껍질째 먹는 게 정답일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사과 껍질을 먹는 게 누구에게 좋고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껍질째 먹는 게 좋은 분들부터 보죠.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과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사과 껍질은 큰 도움이 돼요. 펙틴이 당 흡수를 늦춰주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또 변비나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껍질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줘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케세틴이 혈관을 보호해줘서 사과 껍질은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모두에게 껍질이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어요. 위장이 약해서 공복에 껍질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또 치아나 씹는 힘이 약해서 껍질을 잘게 씹지 못하는 분들은 소화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사과 껍질이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본인의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껍질을 먹을지 깎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해요. 사과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사과 껍질을 먹는 걸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걱정, 바로 농약 문제예요.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껍질을 깎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사과는 깨끗이 씻기만 하면 껍질째 먹어도 충분히 안전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매년 사과 같은 주요 과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023년 조사에서도 사과는 515종, 340건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러니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잎채소처럼 깻잎이나 부추는 잔류 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 여러 번 꼼꼼히 씻어야 하지만 사과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껍질이 위험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껍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로 바꾸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사과를 흐르는 물이 아니라 받아놓은 물에 담가 두세 번 흔들어 씻고 꼭지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은 잘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의 영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간단한 세척으로 사과의 건강 효과를 100%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있죠. 당뇨가 있는 분들의 고민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사과를 먹어도 될까? 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 고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 있으면 사과 같은 과일을 아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문제 설정이에요.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도 사과를 적절히 먹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이에요. 당뇨 환자라면 한 번에 사과 3분의 1에서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당뇨 전 단계라면 이보다 조금 더 약 3분의 2개까지도 괜찮아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사과 1개까지도 부담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먹고 활동을 시작하면 혈당 부담이 적고 팩틴 덕분에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녁 공복에 사과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사과를 무조건 끊는 대신 적정량으로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과가 당뇨에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까? 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이 관점 전환을 통해 사과를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껍질째 먹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강의 보물이에요. 혈당 조절, 장 건강, 심혈관 보호까지 사과 하나로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죠.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식탁에 사과를 올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과 껍질을 버릴지 먹을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과 먹는 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